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영어 기초문법 미스터 생생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초영문법을 13강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13강이 끝나면 우리가 배워왔던 영문법을 문장에 활용함으로써 이 문법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문장의 형식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순서대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서대로. 네. 우리나라 문장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고 그것을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움으로써 영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3형식, 1형식, 4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문장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을르를 필요한 경우는 3형식으로 쓰고요. 을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1형식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형식으로 쓰는 동사 중에서 4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준다에 관련된 동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인 2형식과 5형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문장 형식에서 꼭 알아야 할 한 부분을 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이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을 문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게 될 때 그 이후에 기회가 될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장의 형식은 동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르리 필요한 동사는 3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3형식으로 쓰면 되고요. 을르리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1형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을 필요한 것 중에서 주다에 관련된 동사들은 4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2형식과 5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후 2형식과 5형식은 따로 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나올 때마다 이 동사는 2형식 동사다 라고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5형식 동사구나 라고 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2형식으로 쓰고 이건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5형식으로 써야 된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동사들 다 그렇게 외워야 되냐? 예, 외워야 되는데요. 다행히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형식 동사 중에서 대표되는 동사를 하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는 바로 is, am, are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isMR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isMR은 몇 형식이라고요? 바로 2형식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형식으로 써야 되는데요. 2형식은 앞에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서 보는 것처럼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 일을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나요? 바로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셈아 뒤에는 무엇이 나온가요? 바로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 일을 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명사와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위 오른쪽에 있는 관련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ism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뒤에 있는 보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ism의 뜻은 바로 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귀여운 형용사죠. 귀여운이 뭐가 돼요? 바로 귀엽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이 뭐가 돼요? 멋지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s a doctor. 이렇게 doctor라는 단어는 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의 뜻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다가 되는 거죠. 만약 is 다음에 kind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kind는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is가 나왔기 때문에 뜻이 착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ism의 뜻은 뒤에 나오는 보어에 달려있다. 명사가 나올 때는 이다.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귀여우니 귀엽다. 멋지니 멋지다. 이것만 잘 아시면 ism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장 형식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는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은는 이가를 나타내는 주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을을에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뭐다로 끝나는 서술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장의 성분들은 문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문장 형식에 보면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서술어가 있습니다. 동사 일을 서술어인데 동사 일이라고 쓴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과연 수식어는 문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먹는다 사과를. 자, 이 문장에 제가 몇 단어들을 더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I always eat very sweet, delicious apples. 자, always는 어떤 종류의 단어인가요? 네,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항상이란 뜻이죠. 항상. always, 항상. 자, 이 단어는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인 것입니다. very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라는 부사입니다. sweet, 달콤한.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냐? 어떤에 관련된 형용사입니다. delicious, 맛있는.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예요? 맛있는 사과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수식어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식어. 여기도 부사니까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수식어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수식어. 형용사는 보호 일도 하고 수식어 일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식어 일을 할 때는 명사를 꾸밀 때 수식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달콤한 다음에 뒤에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냐 이렇게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수식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도 명사 사과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것도 수식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수식어가 무엇일까? 여기 지금 수식어가 4개가 나왔습니다. 자, I always eat very sweet, delicious apples. 나는 항상 매우 달콤한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always 이 단어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달콤한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문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다른 수식어 이걸 한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달콤한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이 문장도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이 문장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도 한번 이 단어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써도 문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과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먹는다. 그러면 친구가 무엇을 먹는데?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 수식어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수식어가 있든지 없든지 이 문장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무엇이냐?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뺀 나머지가 다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이렇게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먼저 이게 문장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떤 단어가 돼야 돼요? 부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형용사가 수식어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명사를 꾸며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어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은 이 형식과 수식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배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